28장은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인데 얘도 유리함수 그래프처럼 꼭지가 두 개예요. 무리식이랑 무리함수 그래프. 이 무리식도 그냥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무리식은 그냥 루트 안에 미지수 x 들어있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무리식에서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거든요. 이거 볼까요?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사실, 뻔한 사실은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거 0 이상이 되어야 실수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은 우리가 복소수 할 때 엄청 많이 했던 거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근호, 루트의 성질, 제곱근의 성질 이거 다 우리 이미 한번 했던 거고요. 이러지 않는 경우까지도 다 공부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둘 다 음수인 경우다. 나누기 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인 거다. 이런 거 복소수 할 때 다 했던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이 했던 거고 오랜만에 보니까 헷갈릴 만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거 제곱의 루트 씌운 거 이건 절대값 씌운 거랑 같더라. 반대로 루트에다가 제곱한 건 그냥 안에 쏙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루트라는 기호 자체가 이 기호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 중에 양수인 거라는 뜻이거든요. 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라는 소리니까 이걸 실제로 제곱하면 a가 된다고요. 이 a 자체가 양수냐 음수냐는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라고. 그죠? 이 기호의 의미 자체가 그런 거니까 제곱의 루트인지 루트의 제곱인지를 잘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없네. 분모 유리화하는 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모 유리화가 예제에 없어. 이런 거 보면 사실상 다 필요한 내용이겠죠. 분모 유리화하는 거 정도는 복소수 할 때랑 거의 똑같으니까 해봤을 거고 이중근호 얘기만 하나 하고 넘어가자면 얘도 모양만 잘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꼭 풀어야 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정석에서나 나올까 다른 문제집에서는 이중근호 몰라도 대부분 풀 수 있는 것만 나오거든요. 네,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루트 a랑 루트 b 더한 걸 제곱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b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우면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이중근호예요. 그죠? 루트가 두 겹 들어있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써보면 루트 a 더하기 b 2 루트 ab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고 왼쪽에 있는 건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절대값이랑 같죠. 그런데 어차피 루트 a도 양수고 루트 b도 양수여서 둘이 더한 건 양수니까 뭐 절대값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눈여겨보셔야 할 건 뭐냐면 여기가 합 2 곱 합 더하기 2 루트 곱 이런 모양새로 되어 있어야 두 개로 쪼개서 이중근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약간 인수분해하는 거랑 비슷하죠? 더한 거랑 곱한 거니까. 또 하나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건 이거죠. 빼기로 연결된 거. 루트 a 빼기 루트 b 이거 제곱하시면 a 더하기 b에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것밖에 없고요. 똑같이 루트 씌울 건데 이건 제곱의 루트니까 이번엔 절대값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린 뭐 하냐면 큰 숫자를 앞에다 씁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있는 양수여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만 달린 녀석이면 되죠. 합, 곱, 요 숫자 2만 잘 찾으시면 요 모양만 맞출 수 있으면 두 숫자를 따로따로 쓸 수 있더라. 루트를 벗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제로 나와 있는 숫자 같은 거를 보면 이런 건데 숫자로 되어 있는 건 앞에 이제 복소수 할 때 많이 했다고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여기 x 더하기 3이고 12x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 상태로는 지금 벗겨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두 번째 루트 앞에 숫자 2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2를 뽑아내는 거니까 4가 뽑혀 나갈 거고 얘는 3x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얘는 x랑 3의 합이고 x랑 3의 곱이니까 이건 루트 x 더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호만 달라진 거니까 루트 x 빼기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x가 3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여야 돼. 그래서 그냥 큰 걸 앞에 쓴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중근호 풀어보시면 되고요. 식으로 나와 있는 예제로 나와 있는 문제 몇 개만 보고 가자면 이게 뭐 하라는 건지 눈치가 채지죠.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 들어있는 거야.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 씌우라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이잖아요. 거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결국 이 p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절대값 x-1, 절대값 x 더하기 2.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라고. 그죠?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오는 문제는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x가 2분의 루트 2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바로 저걸 막 다 집어 넣으면 당연히 약간 불편하겠죠. 숫자들이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먼저 간단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쟤를 대입하세요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먼저 간단히 할 거고요. 루트가 한꺼번에 써있긴 한데 이거 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를 따로따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루트 1-x분의 루트 1 더하기 x고 루트 1 더하기 x분의 루트 1-x예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건 뭐 유리식 할 때 했지만 통분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통분해 보시면 분모는 루트 안에 1-x, 1 플러스 x, 1 빼기 x제곱. 분자는 요거 둘이 곱할 거니까 그냥 1 더하기 x가 되겠죠. 요거 둘이 곱할 거니까 그냥 1-x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어쩔 수 없이 요대로 내비둘 거고 분자는 계산해 보면 2x 이렇게 될 건데 x제곱은 그래도 할 만한 숫자잖아요. 2분의 1 될 거니까. 그래서 요 상태에서 x의 값을 대입하시면 조금 더 손쉬운 산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바로 그냥 루트 3을 쑤셔 넣을 것이 아니라 그럼 막 루트 3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어차피 이중근호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요 녀석을 근호로 뽀개보면 2의 루트 안에 얘는 합, 얘는 곱. 그러니까 1하고 x고요. 1하고 x 중에 x가 더 큰 녀석이니까 얘를 앞에다 쓰시면 되죠. x를 쓸 걸. 루트 x죠. 3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 부호만 달라진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통분하면 요거 빼기 요거여서 2입니다. 그 다음에 x에다 루트 3을 대입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분모에 루트 있는 건 답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유리화 하셔가지고 답만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무리식은 뭐 우리 앞에서 하도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후딱후딱 하고 넘어가고요. 뒤에 무리 함수 보러 가보면 얘도 기본적인 형태야 이거거든요. 루트 안에 미지수 x 들어있는 건데 앞에 무리식 할 때는 뭐 안에 엄청 복잡하게 생긴 녀석 들어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림 그리는 무리함수 그래프는 루트 안에 1차 있는 거 요것만 그림 그려볼 거고요. 요것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함수니까 뭐 정의역, 치역 그리고 뭐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좌표 평면에 도시를 하겠다는 건 당연히 x, y 둘 다 실수여야 돼. 그래서 y가 실수이려면 어쩔 수 없이 x는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돼요. 루트 안에 들어있잖아. 그죠? 그래서 정의역 살펴보면 0 이상이 실수고요. 그때 치역을 살펴보면 x에다 0 이상의 값을 집어넣으면 y도 0 이상의 값만 나오겠죠. 이게 갑자기 음수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y도
0 이상인 실수 전체가 돼요. 그래서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그래서 0,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딱 그 점에 이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꼭 지점? 좀 그런가? 출발하는 지점? 출발점.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그러니까 0,0이라는 점에서 딱 출발하게 될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질 때 x가 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y가 0보다 클 거니까 위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는 방향이 오른쪽 위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정도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볼 텐데 얘는 그림 그릴 때 아까 우리 유리함수 그린 것처럼 숫자들을 실제로 집어넣는 것보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양변 제곱해보면 y제곱은 x다 이렇게 생겼고 얘는 x랑 y랑 자리를 바꿔보면 x제곱은 y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우리가 하도 많이 그려서 뭐 정확하게는 못 그려도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아는 녀석이니까 여기서부터 거꾸로 제가 누구인지를 유추를 해보자는 건데 요거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에 y는 x제곱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얘를 만든 거니까 다시 얘가 되려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야 되고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겠다는 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라는 소리니까 대칭 이동해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y제곱은 x 그래프가 될 건데 그 중에 뭐 할 거라고 양변에 다 루트를 씌우면 x가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래. 빨간색 그림 자체 어차피 x가 0 이상이니까 됐는데 치역인 y가 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만 살리면 누가 남을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만 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얘가 누구다? y는 루트 x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참고로 빨간색 곡선 자체는 함수도 아니에요. 이거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함수라고 볼 수 없고요. 그 중에 가운데 똑 잘라서 요 위에 있는 것만 y는 루트 x다.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출발하는 지점이 0,0이고 오른쪽 위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밑에 있는 빨간색 곡선 요것도 의미가 있긴 있어요. 내다 버릴 수는 없거든요. 얘는 누구냐면 식으로 써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달면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한테 넘겨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건데 그럼 얘도 무리함수고 당연히 얘도 무리함수예요. 차이는 뭐냐면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정의역 x는 당연히 0 이상을 넣을 거지만 그때 y의 부호는 항상 음수더라. y는 0 이하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고 일단 역함수 할 때 아마 할 얘기겠지만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 이거 제곱해보면 y제곱은 x잖아요. 요것도 제곱해보면 y제곱은 x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도 이렇게 두 개 제곱하면 날아가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도 제곱하면 얘가 되고 얘도 제곱하면 얘가 돼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제곱한 결과가 이거라는 건 얘를 제곱한 건지 얘를 제곱한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 그림 그릴 때 양변 제곱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보면 얘를 제곱한 거였는지 얘를 제곱한 거였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에 거만 살리든가 밑에 거만 살리든가.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는 김에 나머지도 여기다 그려보면 비슷한 걸로 얘도 있어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 정의역 x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꾸로 x는 0 이하인 실수고요.
치역인 y는 루트 어쩌고 저쩌고니까 얘 자체는 양수거든요. x에 음수 넣으면 마이너스 음수니까 얘는 양수잖아. 그래서 실수되고 여기 앞에 부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y는 양수예요. 그래서 y는 0 이상인 실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출발하는 지점은 똑같이 0,0 대신 날아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방향이 왼쪽이고 위로 가요. 이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저런 짓거리를 해보면 양변 제곱하잖아요. 그럼 얘는 제곱하면 y제곱이죠. 이거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x가 돼요. 루트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양변의 x랑 y 자리 바꾸면 x제곱이 마이너스 y야. 즉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 녀석을 y는 x에 대칭 이동할 거니까 여기다 대칭 이동할 거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노란색을 대칭 이동해서 이거 중에 누구다? 왼쪽 위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얘만 남는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누구냐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밑에 있는 얘는 누구란 이야기라고? 대칭 이동한 거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네 가지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출발하는 건 다 0,0으로 동일해요. 원점에서 출발하거든요. 이 0,0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정의역 치역을 생각하는 건데 루트 안에가 0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루트 안이 0 되는 게 출발하는 지점이고요. 루트 안에가 0 이상이어야 돼. 루트 안에가 0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루트 안이 0 되는 순간 그게 출발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얘가 0일 때의 y좌표 그래서 출발한 지점이 0이래? 그럼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그때 y좌표 그게 출발하는 지점의 y좌표예요. 그래서 루트 안에가 0 되는 거 그게 꼭지점이고요. 출발한 지점이고요. x 앞에 붙어있는 부호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x는 음수 넣을 거니까 왼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루트 앞에 붙어있는 부호 루트 앞에 붙어있는 부호 그거에 따라서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가 결정난다 그런 소리예요. x 앞에 부호에 따라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결정나고 루트 앞에 붙어있는 부호에 따라서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라고요. 어차피 방향은 4개니까. 그죠? 그래서 출발하는 지점과 날아가는 방향, 그림이 그려지는 방향 그것이 무리함수 그래프에선 포인트예요. 유리함수는 점근선, 무리함수는 꼭지점과 날아가는 방향 그것만 잘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얘도 이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될 건 앞에 개수들이 달라졌을 경우 그리고 평행이동하는 경우인데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y는 루트 x였고 y는 루트 2x래. 그럼 얘는 별게 아닌 게 이건 1 대입하면 1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1 대입하면 루트 2가 나와요. 1, 루트는 얘보다 위에 있겠지 뭐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a가 커지면 점점점 이렇게 솟아 올라가는 곡선이 그려져요. 출발이 0,0인 거 변함이 없고 꼬리의 방향이 오른쪽 위로 가는 것도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더 꺾어졌느냐 이것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x 앞에 오는 요 개수가 달라지면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거 다시 얘 했던 것처럼 제곱하고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y는 2분의 1 x제곱이야. 원래 그래프보다 더 퍼진 거잖아요. y는 x제곱보다 안 겹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 당연히 겹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평행이동을 해볼 텐데 최초에 있었던 녀석을 얘라고 보고 이걸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n은 루트 x-m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보통 요 마이너스 n은 우변으로 던져서 y는 루트
x-m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이거 정의역 어디였냐면 0 이상, 치역 어디였냐면 0 이상. 그래서 출발한 지점 어디였냐면 0,0, 날아가는 방향 어디였냐면 오른쪽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럼 요 녀석도 그대로 다 평행 이동될 거기 때문에 정의역은 0 이상이었던 게 m 이상으로 바뀔 거고 치역 0 이상이었던 게 n 이상으로 바뀔 거고 그래서 출발하는 지점은 0,0이 아니라 m,n에서 출발할 거고 날아가는 방향이야.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방향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이리로 와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건 얘랑 얘인데 이건 얘네들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찾는 거였다고? 루트 안에 있는 게 0 이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 될 때의 값. 그게 꼭지점 x좌표고. 그래서 실제로 얘가 0일 때 y의 값. 걔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루트 안이 0이 될 때 x 그리고 실제로 0일 때 y. 그게 출발하는 지점의 좌표고 x 앞에 부호 양수니까 오른쪽 루트 앞에 부호 양수니까 위로 간다고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문제로 바로 가보면 그래프 그려라. 그리면 되죠? 뭐부터 찾는다고요? 꼭지점 그리고 꼬리의 방향 찾는다고요. 보시면 루트 안에가 0 되도록 하는 거니까 얘는 출발한 지점 어디냐면 마이너스 2,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x축, y축 마이너스 2, 1 이렇게 생겼고 x 앞에 양수 오른쪽 루트 앞에 양수 위로. 그래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 화살표 넣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이고요. 이때 정의역이 2에서 5래. 그럼 정의역 2, 5. 이때 치역 구하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근데 이게 무리함수도 그렇고 아까 유리함수도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녀석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거든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역 구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뭐 하면 되냐면 그냥 2 넣고 5 넣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야 라고 하면 끝나요. 최대값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2 넣고 5 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치역이 2 대입했을 때 값, 5 대입했을 때 값 산수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얘는요. 출발한 지점이 어디냐면 3,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네요. 날아가는 방향은 x 앞에 음수니까 왼쪽, 루트 앞에 음수니까 밑으로. 그래서 왼쪽 밑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림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라 하잖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려라 하니까 꼭지점, 출발한 지점 당연히 표시하시고 얘처럼 y절편 이런 게 존재하는 녀석은 이 절편의 위치도 찾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그냥 x에 0 대입하시면 여기 3이라고 나오고요. x에 0 대입하시면 여기 0 대입할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절편 정도도 찍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을 때 치역 구하래. 구하면 되지 뭐. 마이너스 5 이하하고 1에서 3이래요. 그러면 이거보다 밑에 있고 얘랑 얘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뭐 그림만 그리시면 해결되는 거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 구하세요입니다. 중요한 건 뭐였다고? 꼭지점, 꼬리의 방향. 얘는 생긴 건 저렇게인데
그래서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c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대요? 3,2래요. 꼭지점이 3,2잖아. 그죠? 얘가 3이고 얘가 2구나 라는 소리고, 뭐 필요는 없지만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중이니까 a가 음수구나 정도도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요건데, 출발하는 지점이 얘인 것도 됐지만 x절편 하나 나와 있잖아요. 1,0 1 대입해서 0 나와요 가지고 또 하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식이 총 3개가 되죠. 요거 3이고 요거 2고 1 대입하면 0이야 가지고 A, B, C 다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찾은 A, B, C 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서 요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다시 그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식 전체에 마이너스 달아 놓은 거다. 그죠?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2에서 0일 때 치역 정의역 구하세요. 뭐 산수 해보시면 되고요. 무리함수에서 역함수 구하세요인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이게 없으면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없지만 얘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는 녀석이고요. 1대1 대응이긴 하니까 이제 우린 뭐 할 거냐면 x랑 y랑 자리 바꾼 다음에 y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x랑 y랑 자리 바꾸면 x는 y제곱 더하기 1이고 y는 이라고 정리해야 되니까 y제곱은 x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이제 루트를 씌우시면 되죠. 그래서 y는 이건데 여기가 플러스인지 여기가 마이너스인지를 지금은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생각해보면 얘 때문에 주어진 식에서 x가 0 이상이라는 건 여기 밑에 내려오면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꾼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x도 y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y가 0 이상이다. y가 0 이상이라고요? y가 0 이상이라고요. y가 0 이상이 되려면 이 앞에 부호는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당연히 플러스여야죠. 그래서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요것의 역함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살짝 바뀌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저거랑 똑같이 여차저차 해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된다고? y는 마이너스의 루트 x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y가 0 이하란 이야기니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0 이하가 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반대로 무리함수 가지고 역함수를 찾는 과정도 이런 얘기거든요. x랑 y랑 자리 바꿀 거고 y는 하려면 제곱해야 되는데 얘를 먼저 넘겨야 제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넘기고 제곱하면 그래서 y는 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녀석은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에 1,2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2,1이 꼭지점인 2차 함수 곡선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렇게 다 그리면 안 되는 거잖아. 이 중에 얘만 그려야 돼요. 얘를 버려야 된다고, 왼쪽 걸. 이걸 버리려면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2 이상이다 이런 범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골라서 쓰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얘도 이거
그림을 지우고 애초에 저 무리함수는 문제에 굳이 써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뭘 알고 있냐면 x도 1 이상 그래서 y가 2 이상이야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는 지금 x랑 y랑 자리를 바꾼 거니까 이렇게 x랑 y가 바뀌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 밑으로 계속 똑같은 거 쓰는 거지. x랑 y가 1 이상, x가 2 이상 이렇게 되고요. 제일 마지막엔 굳이 치역은 쓰지 않고 정의역만 써서 x가 2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을 쓰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여기서부터 온 거라고요. 이 녀석의 치역이 2 이상이다 라는 거 가지고 쓰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교해야 될 건 누구냐면 만약에 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이거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랑 같은 과정으로 x랑 y랑 자리 바꾸고 2 넘기면 x-2가 마이너스 루트 y 빼기 1이고요. 제곱하면 x-2의 제곱이 y-1이에요. 똑같아져요. 얘랑. 애초에 있던 식은 달랐거든요. 그런데 제곱을 하는 순간 둘이 같아진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루트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사라지는데 그 말은 제곱한 결과가 실제로 그냥 있었던 녀석인지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던 녀석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쳐다보곤 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와서 뭐 쓴다고? 정의역의 범위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고 역함수의 정의역의 범위는 원래 함수의 치역의 범위 가지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안 쓰시면 그냥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점 정도가 아니라 그냥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무리함수 루트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0,3을 지난대요. 역함수가 0,3을 지난다는 건 원래 함수는 어디 지난다는 얘기야? 3,0을 지나간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y는 x에 대칭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g가 요거 지났다는 건 fx는 3,0이라는 점을 지나가요 오니까 3 대입해서 0 나온다 가지고 a를 찾아보시면 a의 값은 만들어질 거고요. gx가 얘랑 접한대요. gx를 실제로 구해도 되겠다. 그죠? 얘를 구해 가지고 얘랑 접한다. 이거 찾아보셔도 되고요. 역함수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귀찮으면 반대로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지. 왜냐하면 역함수를 구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y는 x에 대칭 이동했더니 얘랑 접해요 라는 소리니까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할 게 아니라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자고. 그럼 얘랑 얘가 겹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걸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누가 되는데? 이거 되는 거지 뭐. 얘랑 접한다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거 가지고 k를 구할 수도 있고 어차피 얘도 2차 함수 곡선이고요. 2차랑 1차랑 접한다 하니까 갖다가 놓고 판매식 가지고 푸셔야겠죠? 그죠? 얘랑 얘를 가지고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날리려면 제곱하게 되고요. 제곱하면 알아서 x 2차씩 되니까 판별식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림을 먼저 그려봅시다. 0보다 클 때는 루트 x래요. 0,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녀석이고요. 0보다 작을 땐 x제곱이래요. 원래 x제곱은 이렇게 다 있는 건데 0보다 작을 때만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네. 참고로 요 뒤로 이렇게 있는 녀석은 얘랑 y는 x의 대칭 녀석이고요. 그 말은 요 녀석을 90도 돌리면 요거랑 딱 겹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얘를 y는 x에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겹치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요 이렇게 90도 돌리면 얘랑 딱 겹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어쨌든 이거랑 이 그래프의 윗부분이니까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 곡선의 위에 부분. 요 원은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네요.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생긴 원인데 이 원의 내부래요. 그 공통 부분 찾으세요 오니까 경계가 이렇게 요 원하고 여기는 이제 얘랑 얘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게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요 부분 약간 의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 정도는 별로 의심할 게 없는데 여기가 아니 실제로 포물선이 더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원보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요 부분을 좀 유심히 쳐다보면 x축이 있고 뭐 여기를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원은 여기서 접선 긋는다고 치면 일자야. 왜냐면 원의 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원을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아이고 이렇게. 그런데 포물선은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어쨌든 왼쪽으로 더 치우친 그림이 그려지게 돼야 돼요.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기울기가 존재하거든요. 음수로. 원은 접선을 그으면 바짝 서버리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고 포물선은 기울기가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물선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으로 이렇게. 그래서 윗부분, 내부 그러면 여기 밑에는 빠져나가는 거야. 포물선이 경계가 돼서 이 위에 부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 이 위에는 부채꼴의 호예요. 얘는 무리함수고요. 얘는 2차 포물선이거든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원이 아니면. 선분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막 잘 잘라서 삼각형이라고 하고 풀 수 있지만 얘는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풀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알려준 건 뭐냐면 하필이면 이렇게 싹 그어보면 이게 지름이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1,1이고 1,1이에요. 그래서 잘라서 뭐 요 위에 부분 90도 돌리면 요 밑에 딱 끼워진다는 거야. 여기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보면 요 위에 건 반원이니까 반지름 1짜리인 반원. 그래서 요건 2분의 파이고요. 밑에 있는 건 요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1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요 각각은 아직은 못 구하고요. 그건 내년에 구할 거고 각각은 구할 수 없지만 잘라 붙이면 딱 사각형 될 거니까. 그래서 넓이 만들어진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연습장에 크게 그려보시면 돼요. 하고 직선과의 위치관계 이런 것들도 무리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기본 문제는 없어서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무리함수 문제도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태반이에요. 뭐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푸는 문제들이 당연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든 하지 않든 어렵지 않잖아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나서 생각하시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모두 다 그래프 그린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